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제 단원으로 따지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커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제가 강조 드렸다시피 선형대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를 대상으로 아마 교재가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형대수를 어느 정도 1년치를 수강을 하고 다시 이제 매트랩을 배우는 과정에서 선형대수를 배우는 우리 고학년 학생들한테 조금 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4장의 내용은 그래도 약간 좀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계산을 위해서 아마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억, 그게 1년 전에 이제 이런 행여 2년이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1, 2년 전에 배웠던 행렬식, 그죠?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졌었는지 이제 여러분들 중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2x2나 3x3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귀납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르치신 선생님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제 디터미넌트에 관한 식으로 이제 이 디터미넌트 식은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이제 정의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이미 디터미넌트를 안다는 가정하에 이미 맛보기를 본 상태라는 가정하에 이제 추상적인 접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포뮬라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선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디터미넌트 함수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방행렬, 즉 n by n, 그러니까 행과 열이 사이즈가 똑같은 이런 행렬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 디터미넌트 함수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a에다가 어떤 숫자 디터미넌트 a를 주는 이런 함수를 det라고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에는 행렬이 있고 치역에는 이제 실수가 있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aij가 upper triangular나 lower triangular인 경우는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을 곱하면 디터미넌트가 얻어진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디터미넌트 of a는 바로 대각선, 그러니까 상삼각행렬이나 하삼각행렬의 경우에 이것은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을 곱한 것이 바로 디터미넌트다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고 이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디터미넌트의 트랜스포즈 한 것과 디터미넌트 A는 같다면 이 말인즉슨 A와 연관지어 보면은 아까 하삼각행렬에 대해서 정의한 그 성질이 상삼각행렬에 대해서도 정의 똑같이 이제 유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랑 똑같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른 행렬을 곱하는 행렬, 이 곱에 대해서 디터미넌트가 곱을 보존하는 함수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대수를 배우셨다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행렬도 뭐예요? 그룹이죠. 행렬이 군이에요. 그죠? 곱에 대해서 군이죠. 그 다음에 실수에서 이제 실수를 곱으로 보면 또 군이 되잖아요. 그죠? 실수를 곱으로 봐도 이제 가환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허모모피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디터미넌트 함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디터미넌트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뭐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거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인덕티브 프로시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퍼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죠? 퍼뮤테이션 노테이션으로 그 이 정의하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들이 모두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를 보일 때 어떻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포뮬라로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같은 식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지금 정리를 통해서 4.1.2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위에서 정의한 이러한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디터미넌트 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하면서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일하다. 이 유니크니스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사람은 디터미넌트를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다시피 인덕티브 프로시저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n-1 times n-1, 즉 사이즈 n-1짜리의 정방 행렬의 디터미넌트 식을 안다면, 그죠? 사이즈 n짜리인 n by n 행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마이너 행렬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그 인덕티브 프로시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퍼뮤테이션, 즉 임의의 그 퍼뮤테이션 그룹, 즉 1, 2, 3, 1부터 n까지를 뭐예요? 이 저기 1부터 n, 1에서 n에서 1 정의역이 1부터 n까지인데 1부터 n까지 가는 그 그죠? 순환 그룹, 순환군에 대해서 원소 임의의 원소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전단사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할 때 이 시그넘의 그 퍼뮤테이션의 개수에 따라서 부호를 정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것의 부호를 정해서 마이너스 1의 시그마에다가 A1 시그마 1, A2 시그마 2, 뭐 A3 시그마 3 이걸 다 곱한 거를 다 더하는 그 시그넘의 개수에 따라서, 즉 n 팩토리얼, SN의 그 군의 개수는 n 팩토리얼이니까 n 팩토리얼 계산을 하는 이런 식의 우리가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산법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계산이 모두 아까 4.1.1에서 만족하는 ABC를 만족하는 걸 보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 4.1.2에 의해서 그 두 계산법은 똑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 정리 4.1.2가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계산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수학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ABC만으로도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스칼라를 이제 곱하게 되면은 그 스칼라에 n배 Cn의 n승이 빠져나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칼럼이나 로에 제로가 전부 다 제로라면 그것은 디터미넌트는 0이다. 이 사실도 우리가 디터미넌트 함수를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A가 로 i번째 로가 0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J라는 행렬, 다이아고널 행렬을 곱할 텐데 J라는 다이아고널 행렬을 곱할 텐데 i번째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인, 그죠? 그러니까 항등 행렬에서 i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덴티티에서 빼기 이ii는 뭐냐면은 아이스 엔트리와 아이스 행과 아이스 컬럼에만 1이 있는 이런 행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 ii를 빼준 거, 이거를
J라고 하면, 그럼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JA를 하게 되면 자, 이게 항등행렬하고 똑같은데, 이 항등행렬하고 똑같은데 얘가 행의 J번째 엔트리에만 만약에 0이 있다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J번째 행의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서 가로로 계산하잖아요. 가로로 계산하고 이쪽에서 세로로 계산하게 되는데, 세로로 계산할 때에 i번째 로랑 만나는 게 뭐냐면 이 대각선에 있는 그 왼쪽 행렬, 지금 J 행렬의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i번째 행에 만나죠. 그러니까 원래 걔네 원소와 만나는 게 모든 A의 칼럼마다 그 J번째랑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i번째에 있는 원소들인데, 그 i번째는 원래 J 행렬도 제로니까, 그래서 제로와 이 제로가 만나는 계산에서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i번째 행은 결국 i번째에만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JA가 A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면 디터미넌트, 아까 우리가 디터미넌트 두 개를 곱한 행렬은 뭐예요? 두 개를 곱한 거는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i번째 칼럼이 제로인 애들은 다시 그 i번째 행에 대한 이제 행렬이 i번째 행이 0인 행렬로 바뀌니까 트랜스포즈, 아까 디터미넌트의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 A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세 가지 성질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산을 이제 뭐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의 내용이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매트랩의 디터미넌트 함수는 그 어떤 원리에 기반하고 있냐면은 로우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 가우스 소거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행에다가 뭐 덧셈을 해서 뭐 어떤 행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하는 이러한 우리가 행렬을 뭐라고 불러요? 그죠? 로우 오퍼레이션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연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뭐예요?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행렬에다가 행연산을 할 경우,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이게 보시면은 요 행렬이 뭘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은 세 번째 행에다가 뭐예요? 세 번째 행에다가 두 배 하는 거예요. 두 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뭐 다이고널 행렬이 두 배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그거만큼 숫자가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 어떤 행과 행을 바꿔주는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 1, 그죠? 스왑하는 거. i번째 행과 j번째 행을 바꿔주는 것은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세 번째 행렬에다가 두 번째 행에다가 5를 곱해서, 그죠?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이러한 행률은 디터미넌트가 무조건 1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로우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그 행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어떤
i번째와 j번째를 바꿔주는 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어떤 행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다른 행렬에다가 뭐 더해주는, 빼주는 이런 거는 항상 디터미넌트가 1이고, 그 다음에 그 멀티플하는 거, 뭐 5분의 1을 뭐 해준다든지 3분의 1을 해준다는 이런 멀티플의 행렬 디터미넌트는 1이 C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엘레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상삼각 행렬을 만들게 되면요, 그죠? 이런 식으로 A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로 오퍼레이션을 가해서 즉 가우스 소거 행위를 여러 번 해서 만들어낸 이 행렬 같은 경우에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가우스 행렬 할 때마다 뭐예요? 그것의 디터미넌트를 곱해주면서 최종적으로 바뀐 형태의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낸 이런 상삼각 행렬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다시 각각의 로 오퍼레이션들의 디터미넌트를 곱해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트랩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트랩이 계산하는 방식이고, 이런 R1, RS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행연산이 가해졌는지를 기록을 하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임의의 그 행렬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4.1.6이 사실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언제나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 소거 행위를 할 수 있고 상삼각 행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사실은 그 연산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고, 바로 이게 그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실제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트랩에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그 선형대수에서는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n/1, n/1 이렇게 인덕티브하게 정의해서, 그죠? 그 3x3 계산은 2x2 계산을 알 때 할 수 있는 거고, 4x4는 뭐 3x3를 통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실제 매트랩에서의 행렬 계산은 뭐라고요? 예, 가우스 소거법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인덕티브 포뮬라 포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너 행렬을 이용한, 내지는 코팩터를 이용한 이제 계산 방법이죠. 코팩터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 바로, 그러니까 i번째 행과 j번째 행을 이제 딜리트를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i행을 쓰든 아니면은 뭐 j행을 쓰든 계산이 똑같아지는 이런 그 코팩터 매트릭스 방법이 바로 인덕티브 포뮬라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거를 1, 2, 3를 만족한다는 거, 이거 보이는 거가 이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서는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 각각의 방법이 나름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순수 수학 이론에서 어떤 그 디터미넌트와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때는 좀 전에 썼던 그 여러 가지 방식이 마음에 있겠지만, 아까 그 세 가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경우에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첫 번째 이렇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디터미넌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매트랩에서 디터미넌트 계산 사실 좀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디터미넌트 계산에 좀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그 심볼릭 계산이에요. 심볼릭 계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그 아이겐밸류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죠? 디터미넌트 a 람다 i라고 하는 것의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밸류 계산 문제에서 그 미지수 람다가 들어가는 경우를 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 제가 이제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매트랩에서 미지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미지수를 넣고 그것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그런 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시 그 매트랩으로 돌아가서요. 시간이 벌써 20분이 됐는데, 일단 그 얘만 좀 쳐다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그 심볼릭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매트랩에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미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미지수를 사용하게 되는 미지수뿐만 아니라 그 행렬도 미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일종의 변수가 들어간 오브젝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볼릭을 쓰기 위해서는 커맨드 syms라는 명령을 써서 그 우리가 쓰고자 하는 행렬, 그러니까 뭐 람다라고 하면 람다라고 해야 될 텐데 a라고 하죠. 그래서 a라고 하고, 람다 지금 그릭 레터라서 좀 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large a라고 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간주하는 거예요. 자, a와 앞으로 쓸 small a와 large a는 뭐예요? 변수 취급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심볼릭은 변수 취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변수 취급을 하겠다는 뜻이고, a를 우리가 지금 이제 입력을 하죠. a를 a a가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그래서 a를 잘못, a에 콤마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입력을 콤마를 넣으면 안 되죠. 여기서 콤마는 떼고, 죄송합니다. 입력하는 거를 저도 헷갈리는데, 6, 1 이렇게 행렬을 입력을 하면, 자, a가 입력이 됐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이게 a가 살아있는 게 보이세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d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d가 어때요? 바로 a의 제곱에 관한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지수를 두 개를 썼으니까, 그죠? a에 관한 제곱식으로 나오고, 요거를 풀려면 variables는 이제 변수 해답을 말하는 건데, solve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solve d를 하시면은요, 그러면 해가 뭐가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제가 지금 손으로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2의 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80이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은 2를 소거하게 되면은 a제곱에 3a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5 이렇게 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8과 5가 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지수가 나올 경우에 그 그러니까 이제 베리어블들이 이제 이게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얘가 첫 번째 베리어블이고요. 얘가 두 번째 베리어블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베리어블에다가 이제 답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 람다 i에 대한 이제 이런 형태를 계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b를 우리가 이제 뭐 a라는 걸 주고 나중에 b는 사실은 뭐 a 빼기 그다음에 뭐 어떤 변수를 쓰실지 모르겠는데 a, b, c, d, e, f 중에서 뭐 변수를 쓴다고 하면 이게 심볼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a, c라는 걸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디터미넌트를 실제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면 이제 a라는 행렬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심볼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a라는 것을 심볼로 정해서 그것에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아이겐밸류를 보는 거고 아이겐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매트랩 예제를 보겠습니다만 이제 디터미넌트 명령을 쓰게 되면 디터미넌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일단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또 3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